원래 계속 함께 했던 친구들도 있고. 애들 계속 올 거야 지금. 그래요. 왜 지각하는 거야?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드디어 공통수학 2를 나갈 거야. 여름방학이 시작했죠? 그래서 드디어 공통수학 2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6페이지 여러분들 받은 프린트 맨 첫 페이지 보면 시작을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고 있어요. 두 점 사이 거리. 원래 새로운 진도를 시작하면 또 새로운 용어와 새로 외울 게 많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쫙 만나봅시다. 그래서 암기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그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내가 다 증명도 해주고 해줄 겁니다. 근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할 거야. 자, 먼저 거기 보면 시작을 뭘로 하냐면 수직선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수직선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야. 요 당연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수직선에 이렇게 돼 있어. A는 2고 B는 O 위치에 있어. 거리 몇이야? 3. 너무 쉽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거리는 3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A, B의 거리는 3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거리는 몇이야? 거리는 도대체 내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해놔서 여러분들이 5 빼기 A라고 할 건데, 근데 A라고 하면 조건이 없다면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디 있을 수도 있어? 5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런 경우라면 A 빼기 5일지 5 마이너스 A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어떻게 표현해? 한 번에 거리는 무조건 부호가 뭐 해야 돼요? 거리는 양수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식들을 그냥 이 식의 값이 뭐가 되든 무조건 항상 플러스로 나와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오늘 핵심은 자, 거리라는 건 항상 플러스 부호를 갖는 i다. 항상 플러스라는 부호를 갖는 i다. 그래서 수직선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절대값이라는 i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직선 위에 점 A가 있고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점 B가 이렇게 있대. 이때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A는 몇 개 있어? 2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5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어야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여기 있다면 3일 거고 여기 있다면 7이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거리란 항상 우리 플러스 개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알겠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게 이제 우리 거기 보면 두 점 사이 거리 얘기하려고 한 거야. 수직선을 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좌표 평면 위로 가야지. 수직선은 숫자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x축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x축 하나. 이렇게. 그럼 이제 좌표 평면 위로 올라와서 x축과 y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지. x축, y축. 그리고 두 점을 여기를 b라 잡고 여기를 a라 잡고, 그래서 a 좌표를 x1, y1이라 잡고 b 좌표를 x2, y2라고 이렇게 잡아주고 어떤 숫자가 들어갈 자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선분 AB 길이 구해봐 라고 하는 거지.
선분 AB 길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우리는 뭘 만든다? 습관처럼 직각 삼각형을 만든다. 이렇게 요거 많이 나온다. 요거.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직각삼각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뭐 C라고 한다면 요 점을 이거 어떻게 구해? 여러분들 AB는 이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지, 그치?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즉 AB의 제곱은 AC 제곱 더하기 BC 제곱 이렇게. 그럼 우리는 AC도 필요하고 BC도 필요하네. 그쵸? 그러면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요게 길이. 요 가로 길이 어떻게 구해요? 가로 길이. 무슨 좌표의 차야? 가로 길이. X 좌표의 차지. 여기 X 값에서 여기 X 값을 빼면 이 길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X1에서 X2를 뺀 거. 이렇게. 그럼 여기 길이는요? 이 AC는요? 그치? Y 좌표의 차겠죠? Y1에서 Y2를 빼겠죠. 이렇게. 그래서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최종적으로 AB의 제곱은 X-X2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2의 제곱에다가 이 상태인데 우리는 선분 AB의 길이를 원하니까 이 제곱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지. 그럼 양변에 뭘 씌워? 루트를 씌우지. 근데 루트를 씌웠을 때 원래는 몇 개야? 원래는 값이 몇 개겠어? 2개지. 그러니까 풀마가 원래는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곱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거리는 양수니까 필요 없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야. 그래서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여러분들이 오늘 외워야 하는 첫 번째. 이거 외우시면 돼요. 즉 어떠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거리를 구하겠다. 또는 뭐 거리나 길이나 똑같잖아. 구하겠다라고 하면 x 좌표의 차를 제곱하고 y 좌표의 차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1번이야. 오늘 외워야 돼 이거. 외울 거 1번이야 1번. 외우세요. 알겠죠? 외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문제를 좀 만나보러 가야지. 자 1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나랑 했던 공식을 적용 한번 해보세요. 1번 문제에다가 공식 한번 적용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거리를 줬지. 계산한 결과물을 준 거야. 그럼 거리 좀 구하러 가봅시다. 방금 우리 했던 거. 그러니까 선분 AB 길이잖아. 이거는 선분 AB의 길이잖아. 그럼 공식이 x 좌표의 차를 제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3에서 a 더하기 1을 뺄 수도 있고 a 더하기 1에서 3을 뺄 수도 있잖아. 그치? 상관 있어 없어요? 상관없지. 왜? 뭐 할 거니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부호는 의미가 없잖아. 그쵸? 뭘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a 더하기 1에서 3 빼보자. 그래서 a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3을 떼면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우게 되겠죠. 그럼 얘가 5루트 2다.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이 5루트를 뭘로만 바꿀까? 우리 루트 50, 그치? 루트 50으로 바꿔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려면 루트 안에 있는 것들끼리 어떻게 하면 돼?
같으면 되잖아. 그래서 식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죠.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29가 50입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1은 0입니다가 나오는 거야. 물론 인수분해 되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모든 실수 a 값에 합을 물어보죠. 그러면 인수분해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근각계수 관계로 그냥 답을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4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과정도 좀 없앨 건 없애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3번 풀어보세요. 3번 한번 응용해볼까? 3번 한번 응용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뭐부터 할까? 뭐부터 해야 돼? 여러분들은 조건 두 개를 만났어 지금.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P가 있다. 그리고 전 P가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밑에 거부터 써야죠.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문제 푸는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전 P를 A, B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지수가 몇 개야 이거? 두 개죠. 미지수를 빨리 줄여야지 하나로. 그치? 그래서 대입해. 대입하시면 P는 A 더하기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 P가 뭐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두 번째 얘기 때문에 A, A 플러스 1이다 라고 정피가 표현이 바뀐 거야. 문자 하나로 바뀐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거 쓰면 되지. 우리 두 번째. 그러면 P와 A 사이의 거리 하면 A-1의 완전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의 제곱. 네, 루트를 씌운 거 하나. 이게 P랑 B와의 거리에서 A-5의 제곱 더하기 A-1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씌운 거 둘이 똑같다 라고 식을 세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루트가 의미가 있나요? 없죠. 지금 이거 그냥 계산할 때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있는 것들끼리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얘랑 얘가 똑같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해 보시면 여기 A제곱 두 개 있지? 2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6A니까 더하기 4A 그 다음에 1이랑 9에서 더하기 10은 오른쪽도 마찬가지의 계산 과정을 거치면 될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2A제곱 사라져서 16A는 16이 되니까 A가 1이 되겠네요. 이렇게 A가 1. 그러면 B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A가 1이니까 요거에 의해서 2가 되는 거죠. 정답은 5가 되겠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원하니까 정답은 5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정리해 보시고요. 표현을 딱 만났을 때 어떤 것부터 써서 문제를 푸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같이 고민할 거예요. 쉬운 문제들부터 미지수 하나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5번이라는 걸 같이 보러 가볼까? 5번 같이 보러 갈 거예요.
얘는 내가 개념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됐어? 정리됐어 이거? 자, 5번 뭐라고 대강 써야 될까? 여기가 A 마이너스 2,1 B가 3, 마이너스 1이면 뭐 대강 뭐가 있지? C가 마이너스 1,0이야 라고 하면 뭐 대강 뭐 이쯤? 이건 그림 안 그려도 돼.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뿐.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려준 것뿐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삼각형이 있어. 예를 들어 뭐 삼각형 어떻게 그리시든 상관없어요. 이 삼각형의 외심이라는데 외심이 뭐예요? 외심이 뭐예요? 오랜만에 할 때 외심 뭐야? 외심 뭐예요?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죠.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 안에 내접하는 어떠한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외접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선을 그었었나요? 중학교 때 어떤 선을 막 그었을 텐데 외접원의 중심으로부터 꼭지점을 막 이었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다 뭐야? 원의 반지름이지. 얘네가 다 반지름이라서 길이가 똑같지 그치? 이렇게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얘도 둔각 삼각형은 그려보니 둔각이긴 한데 뭐 그리다 보니 둔각이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러면 둔각 삼각형은 외접원의 중심이 밖에 있을 거야. 삼각형 밖에. 근데 어쨌든 그 중심으로부터 삼각형의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다 똑같다. 그렇죠?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다 모두 반지름으로 똑같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외심의 좌표를 이 외심의 좌표를요 x, y라고 한번 더 볼까? x, y 이렇게 그리고서 식을 세우는 거야. 먼저 OA부터 구해봅시다. 선분 OA의 길이부터. 그러면 루트 안에 x 좌표의 차 y 좌표의 차 이렇게 이런 식으로 OA, OC, OB 다 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들도. OA 나랑 해봤잖아. 그러면 OB도 해봐야지. OB도 해봐야지. 그래서 OC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좀 썼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요거 해야 되죠. OA랑 OB랑 OC가 똑같아요 라는 거 해야 되지 그치? 이건 여러분들 공통수학 원에서 했던 건데 이게 뭐야? 연립 방정식이야 얘들아. 이렇게 이게 연립 방정식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연립 방정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었었어? 공통수학 원에서 이렇게 OA랑 OB가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 또 OB랑 OC가 같아요 한번 해봤겠죠. 이렇게.
한번 해봤겠지. 해봅시다. 자, 5a랑 5b가 같아요부터 해보자. 루트 끼리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럼 식을 그냥 싹 다 써. 전개해봅시다. 5a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5b도 전개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치울 거 지워지겠지.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이렇게 지울 거 지우고 이 지수들, 이 주어진 식들을 다 한쪽으로 넘길까? 그래서 깔끔하게 식을 표현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6x 넘어가면 10x가 나올 거고 10x 그 다음에 2y 넘어가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4y 될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10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0이다 라는 요 1차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럼 밑에 거도요. 5b랑 5c가 똑같다네요. 5b랑 5c 똑같아. 그럼 같은 과정을 반복해. 이건 조금 이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요거는 결국엔 방금 했던 이 과정을 5b랑 5c를 가지고 반복하면 식이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근데 나 이런 걸로 푸는 거 맞나? 5b랑 5c 오케이. 그러면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이게 나오네. 마이너스 8x 더하기 2y 더하기 9는 0 이라는 식이 나와.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돼? 결국엔 얘랑 연립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10하고 8은 맞추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4하고 2는 맞추기 쉽잖아, 그치? 얘를 2배 합시다. 얘를 이렇게 끌고 올 건데 2배 해서 끌고 오자. 그래서 마이너스 16x 더하기 4y 더하기 18은 0이다 라고 해서 더해봐. 그럼 마이너스 6x 더하기 13은 0이라서 x가 6분의 13입니다 가 되겠죠. x가 13이다. 그러면 이제 얘를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y값을 구하든 저기다가 대입해서 y값을 구하든 y값을 구하시면 y는 6분의 25가 나옵니다. 최종적인 정답은 6분의 13, 6분의 25 이렇게 하면 돼. 그 외울 공식은 단 하나였어. 그쵸? 근데 표현을 자꾸 다르게 주면서 해석을 해내길 바라는 거야. 계산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외우세요. 그 밑에 거 한번 혼자 풀어봐. 6번. 6번 한번 바로 도전해봐. 그래서 방금 내가 보여줬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거든. 6번 한번 혼자 풀어봐. 풀리나? 결국엔 계산 실수를 안 해야 돼. 아직 공식이 어색하면 책 앞을 다시 펼쳐봐도 되고 위에 공식 참고해도 되고.
이식 표현이 맞았으면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사실 그릴 필요 없어 얘들아.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외심이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심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이 점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그냥 머릿속에 바로 이게 떠오르면 돼요. 반대로도 똑같아.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점이라고 하면 그걸 외심을 그냥 문장으로 표현해 준 것 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런 단어 나오면 외심이다, 아니면 외심 나오면 이거다 하면 바로 그냥 그 점 미지수 잡고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식으로 바로바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씩 짝지어가지고 OA랑 OB가 똑같다 하나, 그 다음에 OB가 OC랑 똑같다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립. 계산을 하시면 외접원의 중심이 요번에 1,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왔으면 잘 푼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게 1,4야. 근데 문제에서 요번에 한 가지를 더 물어보지 않았어?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하라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해달래. R이라는 것도 구해달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 그냥 여러분들이 구한 중심이랑 여기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그럼 얘랑 계산이 쉬운 마음에 드는 꼭지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계산하면 되지. 뭐 할까? 얘랑 어떤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볼까? 뭐 예를 들어 0,7 점 C랑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또 쓰겠네.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해서 이렇게 하면 루트 10이 되겠죠. 까지 해서 외접원 반지름까지. 괜찮아요?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한번 응용 한번 하러 가봅시다. 7번인데 잠깐 고민해봐. 아무 설명 없이 그냥 한번 잠깐 고민하는 시간 줄게. 그리고 힌트를 줄게요. 한번 7번 고민해볼래? 해석해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루트에 a-1의 제곱과 b-3의 제곱.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계속 공부한 식표현에 따르면 얘는 뭐랑 뭐 사이의 거리야? 여기랑 여기를 같이 봐봐. 여기도 A랑 B가 있지, 그치? 여기도 A랑 B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 식을 뭐랑 뭐 사이 거리? A, B랑 몇 사이 거리로 얘기할까? 0,0. 그럼 얘는요? A, B랑 몇 콤마면? 그렇지, 얘는 A, B랑 1,3 사이의 거리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우리가 오늘 계속했던 표현을 이제 식으로 준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해석이 되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계산의 결과물을 준 거야. 근데 그럼에도 쉽진 않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의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자, 상황을 그러면 좌표 평면이 한번 표현해 볼게. 무슨 말인가? 0,0은 여기 있을 거고요. 1,3은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1,3 원점 여기 0,0. 그리고 A, B가 어디 있을지 모르지. 그치? 아무데나 찍어봐. 뭐 대충 여기다가 A, B 찍어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이렇게 되겠네. 원점과 A, B 사이 거리? 그러면 요거. 그리고 1,3이랑 A, B 사이 거리? 그럼 요거. 요거랑 요 선분의 길이랑 요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원해. 지금 길이의 합의 최소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테마 이름이 길이의 합의 최소야. 이따가 하나 구분하는 유형이 나와. 얘랑 헷갈리면 안 되고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유형이 하나 나오는데 얘는 길이의 합이다. 길이의 합. 그쵸? 자, A, B는 좌표 평면 위에 어디 있어도 상관없지.
실수 A, B라 했잖아. 막 돌아다니겠네.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어디 있어야 최소일까? A, B가 어디 있어야 될까? 그럼 반대로 다시 다르게 물어볼게. 이 선분의 길이랑 이 선분의 길이를 더했을 때 제일 짧아야 돼. 그럼 어떤 선분의 길이가 제일 짧을까? 그냥 일직선일 때가 제일 짧지. 그리고 여기 선분이 어딘가에 A, B가 있는 거야. 이때가 길이 합의 최소야.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길이 합의 최소는 언제냐? 일직선일 때. 일직선일 때. 즉 최단거리 물어보는 거야. 여기다 최단거리. 제일 빠른 길 찾기.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야? 그러면 정답.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니까 그냥 0,0이랑 1,3 사이의 거리가 정답이 되겠죠. 그냥 이 길이가 정답이에요. 이 길이가. 그래서 0,0과 1,3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 혹시? 그러면 한번 8번은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주어진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찍어보고 점 P가 어디 있을지 한번 찍어봐. 8번을 식으로 푸는 건 괜찮으니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해서 P가 여기 있겠다라고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래요? 그럼 내가 식으로 보여줄게요. 방금 문제가 이해가 됐는지 8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요런 사각형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어디 안에 요 사각형 안에 어딘가에 한 점 P가 있대. 그럼 아무데나 찍어봐. 한 점 P를 이렇게 찍었어.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PA, PB, PC, PD 값의 최소? 그러면 선들을 이어보자. 요렇게랑 그다음에 요렇게랑 요렇게 선들을 이어봅시다. 이 선분들의 길이 합이 최소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방금 이해한 거에 따르면 일직선이 돼야 된다 했잖아. 최단거리라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 A에서 C로 가는 최단거리를 한번 먼저 구해볼까? 어떻게 돼야 돼? A에서 C로 가는 최단거리는 일단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일직선이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건 뭐 한 거야? 이거는 우리가 AP 더하기 CP의 최소값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이렇게 AP 더하기 CP 최소값 먼저.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이번에는 남은 거 뭐야? 우리 그럼 이제 뭐 찾아야 돼? BP랑 DP의
거리의 최소값 찾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일직선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가 이게 BP랑 DP의 최소값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길 원하잖아.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한 점 P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어딜 찾아야 돼? 이 두 직선의 교점이죠, 교점. 그래서 파란색과 초록색의 교점이 여기가 P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랬던 건 P가 저기 있어요 라고 표시할 수 있는가를 물었던 거예요.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결국엔 문제가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거지 뭐. 한 번에 찾을 수 있어? 그래서 한 번에 못 찾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두 개씩 쪼개서 그래서 PA랑 PC랑 요거 먼저 최소값 그리고 요거 최소값. 그래서 최소 더하기 최소는 마찬가지로 최소다라고 논리를 펼쳐서 각각이 최소일 때를 찾은 거고 동시에 최소인 순간이 정답이에요 라는 논리로 문제를 풀어. 됐어? 됐어? 이렇게. 그럼 이거 좌표 어떻게 구하니? 근데 그래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어. 여러분들이 어쨌든 정답을 내야 돼. 사실 이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안 배웠어도 풀 수 있기는 해요. 중학교 때 그리고 직선 방정식 세우는 걸 했으니까. 자 이거 어떻게 세울까요? 우리 이거는 결국에 파란색 선분 요거 식 세우고 요 초록색 선분 식 세워서 연립 방정식 풀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요 초록색 한번 세워볼까 식? 요거 요 선분의 식 한번 세워보자. 요거 한번 식 세워보자. 뭐야 식? 두 점 안에 즉 3,5랑 마이너스 2,1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 뭐부터 찾을까 우리? 직선은 세우려면 식이 세워지려면 뭐랑 뭐가 필요하다 항상?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다고.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부터 구해보면 기울기 뭐야?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뭐야? x좌표의 차분의 즉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 그럼 5죠? 이게 x 증가량이 아니잖아. 기울기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요. x 증가량이라면 x좌표의 차라고.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 그럼 5야 5. 그러면 그 순서 그대로 지켜야 돼. 우리 방금 3에서 마이너스 2 뺐잖아. 그러면 y도 5에서 1 빼야 돼. 순서 지켜야 돼. 이렇게 4. 이게 기울기네 기울기. 그치? 한 점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한 점 골라. 마이너스 2,1이든 3,5든 아무거나 하나를 고릅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나는 3,5를 골랐다 쳐봐. 여러분들 이렇게 기울기는 5분의 4고 한 점은 3,5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봐봐. 빨리 세워. 요 조합이면 자 y는 우리 요게 무슨 자리? 1차 함수에서 여기 무슨 자리? 기울기 자리지? 그러면 기울기부터 써. 바로 5분의 4x 먼저 이렇게 써 일단. 그리고 나서 3이 들어갔을 때 5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거를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여기서 그냥 더하기 b 미지수 잡아서 여기다가 3,5를 대입해서 만족하는 b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요걸 제일 많이 쓰고 요걸 꼭 해냈으면 좋겠어. x-3 더하기 5라고 이렇게 3을 넣으면 5가 나온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지난 한 점이 나오면
식을 자꾸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시고요. 저 근데 이게 아직 좀 손에 안 붙어요 하면 내가 아까 보여준 방식으로 풀면 돼요. y는 5분의 4x 더하기 b다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3,5를 대입해서 이걸 만족하는 b를 찾아서 정답을 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산해보면 식이 5분의 4x 더하기 5분의 13 이렇게. 그럼 이제 초록색도 식 구해봐야겠네. 초록색도 똑같은 방법으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찾고, 한 점은 마음에 드는 거 뭐 할까? 뭐 3,1 잡고, 기울기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1 x 더하기 7. 자,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초록색, 즉 점 A랑 점 C를 지나는 점은요, 기울기는 x 좌표를 뺀 거 분의 y 좌표를 뺀 거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가 3,1이어도 상관없어, 아니어도 상관없어, 1,5여도 상관없습니다. 뭐든 편한 걸로 고르시고요. 그래서 식을 세우시면 방금 세웠던 것처럼 3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요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요것도 익숙해지세요? 이렇게 세우는 거.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 결국엔 우리는 뭘 찾아 이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 정답. 요거의 교점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교점이 정답이니까, 아이고야, 5분의 4x 더하기 5분의 13.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 교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두 식을 같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y는 5분의 4x 더하기 5분의 13이랑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랑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 이렇게. 그럼 빼겠죠. 여기서 여기를 빼겠죠. 아니면 그냥 여기서 5분의 4x 더하기 5분의 13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다 라고 해서 풀겠죠. 그러면 5분의 14x는 5분의 35에서 13 빼면 22. x가 7분의 11이라는 굉장히 지저분한 숫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y 값은 7분의 27이라는 되게 지저분한 값이 나와요. 정답은 따라서 7분의 11, 7분의 27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나왔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끝 했다가 2교시 합시다. 7시 5분에